아우디의 자율주행차를 한번 스페인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똑같은 사양의 차를 두 대를 준비를 했어요. 한 대는 제가 운전하는 거예요. 트랙을 열심히 돌아요. 그 기록을 재고 자율주행차에 타서 제가 옆자리에 타서 또 트랙을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네. 물론 그때 드라이버는 아우디 엔지니어가 탔는데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탄 거고 저희 동반석에 앉았죠.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도 무게를 똑같이 차에는 맞춰놨고 그 시스템 무게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그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자들이 너네 운전 좀 한다며 니네 랩타임하고 비교해보자 이거였거든요. 참가한 기자의 90%가 자율주행보다 기록이 덜 나왔어요. 자율주행이 더 좋게 나왔군요. 네, 더 좋게 나왔어요.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녹색 라인 레코드 라인. 게임하다가 레코드 네. 라인 그거를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칼같이 따라가니까 네. 저는 뭐 1000% 당연히 정말 프로가 아닌 이상 이길 것 같은 또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너무 기계가 압도하면 기자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괴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인을 시켜놓은 것도 분명히 이 차의 성능의 90%만 내게 세팅을 해놨어요. 아, 이 그게 차가 할 수 있는 역량에 팩트였어요? 네, 오. 90%만 낼 수 있게 해놨다. 그래서 몇 명은 이길 수 있게 베스트 랩을 본 거였어요. 베스트 랩. 그러니까 이제 몇 바퀴 돌 기회를 기자한테도 주고 자율주행차 준 다음에 매 랩의 타임을 쫙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스트 랩을 누가 찍었나 이걸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때- 편집자님 또 이기셨죠. 이겼어요. 이겼는데 정말 자존심을 걸고 달렸어. 내가 기계한테 질 수는 없지. 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한 랩을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많이 돌았는데 저는 기록이 베스트 랩은 기계를 이겼지만 랩 타임이 들쭉날쭉해요. 매번 랩 타임이 느렸다가 빨랐다가. 근데 이 자율주행차는 1초 차이도 안 나요. 그 모든 랩을. 근데 그럼 만약에 저희가 7랩씩 돌았다면은 이거를 100랩을 돈다고 하면은 그렇지. 저는 그 100랩의 기록을 그렇게 유지할 자신이 뭐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집중력이 근데 이 차는 당연히. 그걸 해요. 근데 이 랩이 늘어날수록 이 차는 타이어도 가열되고 그치. 마모도 되고 음. 노면도 상태도 변하고 기온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끊임없이 대응을 하면서 베스트 랩을 꾸준히, 그러니까 평균 랩 타임을 꾸준하게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브레이킹 하는 타이밍도 좀 조절을 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차가 계속 돌고 있는데 한 랩 돌 때마다 계속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센서라고 하는 건 마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정말 F1 드라이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음. 편집자님이 옆에서 보셨으니까 네. 사람이 결국에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올까요? 체스처럼?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사람이 도저히 네, 이길 수 없는. 네. 오늘 한번 이제 배틀을 했다가 5년 후에 배틀했을 때 F1 드라이버가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렇죠. 이 차는 최소한 그 전과 똑같은 기록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타기 전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는 차가 뭐 오죽하겠어 이랬는데 제가 이제 레이서 옆에 택시 드라이빙 많이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압도적인 초격차를 느낄 때가 많았는데 이때 딱 그랬어요. 미쳤어요, 차가 진짜. 정말 무지막지하게 달려요. 무지막지하게. 근데 브레이크 과열되지 않게 끊임없이 조절을 하면서. 서킷에서의 상황은 그런데 혹시 도심 상황 같은 있었었나요? 도심 상황 이벤트는 참가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아우디가 그 행사하기 몇 년 전에 네. 미국에서 아마 그때 LA에서 라스베가스인가 거기까지 도심 주행을 기자들을 태우고 만일을 대비한 엔지니어 한 명만 탄 채로 100% 자율주행으로 주행을 했었거든요. 아무 사고 없이. 소름 돋아요. 소름 끼쳐. 이 차가 도는 거를 제가 먼저 주행을 했으니까 네. 그 라인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잖아요. 네.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무서워. 그러니까 앞바퀴에 접지력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하면 흔들기도 해요. 신기하다. 접지력을 되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또 그런 세팅이 다 들어가 있어서 미묘하게 조금씩 라인이 바뀌거든요. 뭐 타이어가 마모되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는 기록은 한결같아요. 와, 근데 진짜 진짜 그거 무서워. 만약 경험해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는 무서울 무서웠어요. 것 같아. 네. 근데 뭐 체스 같은 것이 아직도 대회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이 절대로 인공지능 컴퓨터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체스 대회를 그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죠. 그치. 그렇죠, 그렇죠. 바둑도 아마 맞아. 미래 그렇게 될 네네.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F1도 네. 지금 같은 열광은 좀 아닐 수 있겠다. BMW는 드리프트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하는 거를 시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드리프트야말로 정말 섬세하고 빠른 조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얼마나 빨리 꺾고 푸는지 또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깊이로 밟았다 떼야 되는지
이게 정말 공식을 따로 없을 정도로 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거를 시스템이 이제 자연스럽게 쫙 미끄러지면서 하는 거를 시연을 해보였거든요. 저는 이 테슬라 타면서 이 기가 막히다 생각했던 거는 센서가 보고 있는 환경을 이 화면으로 보여줬다는 게 맞아요. 뭐 다른 제조사들의 시스템도 다 센서가 감지를 하고 그치. 있었는데 네. 이게 정말 얘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제일 신기하잖아. 눈에 네. 보이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과학 음. 좋아하고 뭐 음. 엔지니어링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고 싶어 하죠. 근데 그래요? 저는 오히려 진짜 저건 자신감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거 다 증거거든요. 사고가 났는데 저기서 인식해야 되는 걸 인식을 못했었던 증거가 남아 있어. 근데 다른 데는 그걸 다 거의 다 당연히 다 저장을 하고 있지만 묻어놓고 있잖아요. 네네. 약간 정비하는 거 안 보여주랑 똑같은 것 같아요. 딴 데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매체에서 테슬라 시스템에 보면은 그 동물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끌고 가는 사람을 이 시스템 디스플레이로 봤는데 또 소형견은 인식을 못했다고 그걸 또 확인해서 기사를 써서 되게 재밌게 네. 봤어요. 약간 조금 크면은 인식이 되는데 작은 목줄 달고 거는 이렇게 가는데 사람은 인식되는데 개가 없어. 어쨌든 저런 센서의 네. 노이즈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노이즈,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생길 건데 음. 정말 작은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종의 노이즈 처리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대만의 사고 영상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탑차가 이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나서 네. 뒤집어 이렇게 옆으로 모로 누워 있었는데 그 탑차 적재함의 지붕 부분이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자동 주행 모드로 가다가 그 하얀색을 장애물로 인식을 못하고 하늘로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달려가서 받은 사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이즈, 이 센서가 받아들이고 보고 있는 세상에 또 아직까지는 오류나 오차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 것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네네. 라이다를 네네. 꼭 도입을 해갖고 맞아요. 네.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된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을 수가 없다. 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다.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하는 것처럼 카메라 센서만으로도 분명히 구현이 가능한. 사람 적어도 사람이 하는 거 이상의 안전함 정도는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이제 가론 네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의 돈을 들여서 네네. 하다못해 적외선 센서를 달면 네. 색깔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일은 없어질 거잖아요. 네. 비용의 측면, 효율의 측면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 들었어요. 라이다에 대해서 우리 독실님께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레이더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라디오 액티브를 사용하는 거고 그 전파를 사용하는 거라면 라이다는 빛을 사용해서 그 거리 같은 그 3D 정보를 네네.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워낙 비싸고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네네. 했었던 게 라이다 센서를 달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구글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 웨이모라든가 이쪽 회사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우승했었던 그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라이다를 고집을 하고 있는 네네.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이더 없어도 된다. 사람이 레이더 갖고 운전하나? 사람 눈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카메라로 충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다를 통해서 본 세상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전등을 들고 암흑 속에서 빙글빙글 휘두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걸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장애물로 표시가 되고 뒷부분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죠. 이거를 계속 움직이면서 스캐닝을 하면서 가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HD 지도 같은 경우는 표면이 정말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흙인지 강인지 도로인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 차가 사람을 대신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디지털 카메라, 네. 그다음에 라이다, 테슬라는 쓰고 있지 않지만 그다음에 뭐 초음파 센서, 주차 센서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소형화와 또 그 원가가 내려가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사람이 정말 적응의 동물이에요. 한번 익숙해지면 너무 편해요. 네. 편리해진 거를 다시 뒤로 거꾸로 만약에 돌아가야 된다면 진짜 불편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장거리 주행할 때는 네, 그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네. 이게 제가 예전에 그 LS가 한 2006년인가 그때 나왔을 때 그 이제 해외에서 시승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처음으로 실제 고속도로에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어차피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쭉 높여놨어요. 오스트리아였거든요. 네. 쭉 높여서 한 200으로 해놓고 어차피 앞차 간격 흐름에 따라 가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좋을 것 같아 진짜. 갑자기 네. 앞차가 램프로 빠져버렸어요. 오.
맹렬하게 가속을 시작해갖고 깜짝 놀랐다는 경험이 있어요. 강력 유지하고 가고 있었는데 네. 얘가 사라지니까 그 가도 다음 된다. 차까지 얘는 붙어야 된다는 세팅 근데 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다음 차까지의 그 안전 속도라는 것도 세팅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팅 안 돼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래요? 도로 표지판 인식해서 속도 제한 거는 기능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너무 그거 뭐-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없는 거지. 가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죠. 거죠. 네. 네. 빠르게 막 아. 달리는 그래서 거. 사라지는 순간 와 가니까 사람이 왜 이래. 그게 기본적으로 그 기능들을 사용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약간 예방 운전하는 그런 패턴으로 차가 그치. 주행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껴드는 차들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좀 감안을 하고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고. 네. 네. 어쨌든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네네.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칼치기로 들어왔어. 그럼 그 네네. 순간에 속도는 확 주는 거죠. 그쵸. 급제동 경고 막 경고음이 울리면서 음. 갑자기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 요것도 들었어요. 음.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센서 노이즈가 됐든 뭐든지 맞아요. 간에 네. 얘가 뭐가 들어온 거로 인식을 해서 갑자기 급제동. 급브레이크로 급제동을 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네네. 그때 그 급제동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뒤에 차가 충격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도 네네. 앞에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엔 좀 분담을 한다면서요, 비율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유 네, 없이 뭐 네. 그 사고 유발 같은 게 맞아요, 됐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선의의 음. 피해도 될 수 있고 네네. 하니까 좀 어쨌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자율주행의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네네. 하나가 링크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맞아요. 네. 앞차와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앞에 사고가 났으면 이미 뭐 2km 뒤에 있는 차까지 미리 정보를 알 수 그쵸. 있게 네네. 공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음.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많아지면 모두에게 더 사실 안전한 세상이 될 텐데 그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음. 산업 표준이 언제 우리 갖춰질지도 살아 모르겠고. 생전에 될까요? 그건 당연히 될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예측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요. 2050년에는 대부분의 차가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실은 굉장히 긴 세월이 남았잖아요. 우리 2005년에 떠듬떠듬 아장아장 하던 차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고 하기야. 맞아. 그리고 2030년경 이후부터는 그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뭐 좀 낙관적으로 보는 데는 이미 2035년이면은 한 연간 한 3천만 대 이상이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로 판매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기능을 고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야말로 뭐 자동차 발전의 논리적 귀결점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했는데 책에서 네. 이 자동화의 끝이잖아요. 근데 이 자동화 기술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색함을 주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내 의도와 결과가 내 예상과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이 와이어 기술이 많이 들어가면서 일단은 변속 레버 자체가 기계적 링크 없이 변속기와 연결돼서 전기 신호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디자인의 자유도가 생기고 스티어링 휠도 사실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을 단 차가 이미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들어갔었죠. 트랙에서 몰았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대를 꺾은 각도와 상관없이 앞바퀴 각도를 시스템이 지 맘대로 바꿔요. 물리적으로 여기서 연결된 게 아니군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만의 상황에 대비해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전기 신호만으로, 그러니까 게임기의 스티어링 휠 조작처럼 나의 움직임 요 센서가 접촉하는 부분만큼 각도를 전달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의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맘대로 스티어링 휠을 그 앞바퀴 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꺾었는데 지 혼자 바퀴를 스르륵 풀기도 하고 언더스티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 궁극점까지 도달하면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가 자기 혼자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미 뭐 브레이크도 BAS라고 그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이 있는 차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100% 제동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당황하게 되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는데 알고 보면은 한 페달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의 한 7-80%만 밟았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제동력을 끝까지 끌어내주는 게 BAS거든요. 이 상황은 정말 긴박한 상황이야 이러면은 이 사람이 좀 덜 밟았지만 이 패드를 디스크에 끝까지 압착시켜갖고 최대한의 제동력을 끌어주는 거죠. 좋다 이런 거.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거는 차 정말 급브레이크를 사람들이 밟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서 정말 세게 밟을 때는 페달이 땅바닥에 꽂힐 정도로 밟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까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상황에서도. 근데 그럴 때 얘는 이제 평소 사용자의 패턴을 보고 운전자의 패턴을 보고 읽는 거지. 얘가 이 정도로 밟았으면 이거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내 레이더로 보기에도 뭔가 네네. 문제인 것 같아. 그쵸. 그럴 때는 진짜로 개입해서 무지하게 세게 밟게. 음.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핸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뭐 어느 정도 조절해 줄 거고. 네네. 그래서 뭐 브레이크 저희도 계측 때문에 요즘 많이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제동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최대한 100%의 제동력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거의 일어설 정도로 페달을 밟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해보면은 또 차마다 시스템이 다 틀려요. 굉장히 로직이 거친 브랜드도 있고 목표는 하나예요. 최대한 짧은 거리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또 브랜드 제조사마다 다른 것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거 좀 가외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저희 또 자율주행 이야기를 주제로 굉장히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